맥주 박사 안호균 작가와 함께하는 비어있는 저녁. 자, 맥주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맥주 맛도 모르면서의 저자 안호균 작가와 오늘도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는 한국 맥주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맥주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맥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오늘부터는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맥주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특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는지? 우리나라의 맥주의 역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개항을 하면서 외국과 본격적인 외교 관계라든지 통상 관계를 가지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876년에 저희가 그렇게 기분 좋은 역사의 사건은 아니지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외국 세력에 대해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맥주가 소개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 서민들은 맛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저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위스키라든지 아니면 고급스러운 와인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대략적으로 조금 짐작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가 이름으로는 들어봤지만 사실은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고급 주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의 맥주는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들어는 봤을지 몰라도 실제 보거나 맛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고급 주류로 취급이 됐고요. 예. 당연하게도 그 당시에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상류층을 대상으로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맥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서양 문물이었기 때문에 예. 일종의 개화의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서양 문물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여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저항하거나 맥주 들여오지 말자 이런 분들도 계셨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시장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귀족이나 상류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류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로 맥주가 소비가 되었던 편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런 시간을 조금 보내고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생산된 맥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아하. 1903년에 제가 여기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서울의 충무로에 있었던 잡화점인 구옥상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당시에 국내에 수입되는 굉장히 고급 품목을 취급했었던 오늘날로 치자면 백화점의 명품관이라든지 예. 럭셔리를 취급하는 그런 가게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03년 3월 30일에 신문에 냈던 황성신문에 냈던 광고의 한 구절을 제가 좀 들려드리자면 예. 마시기 좋고 또 좋은 맥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개화한 사람이 아니다. 역시나 개화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맥주를 내세우고 있고요. 예. 세상의 주류는 여러 100가지가 있으나 맥주같이 몸에 해롭지 않고 도리어 효험이 많은 것이 없고 맥주 중에 이 인물표 헤비스 맥주가 제일이며 세계 각국인이 매우 칭찬. 이런 식의 광고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예. 워낙 고급 제품을 취급했던 가게인데 이러한 광고를 이 1903년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내는 걸 보면 맥주가 당시만 하더라도 역시나 굉장히 고급품인데다가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른 술들이 좀 화낼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맥주가 제조되기 시작한 건 언제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의 자본으로 토착 자본으로 맥주를 생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1933년이 되자 일본 자본 2군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맥주 공장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설립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불행한 역사라고도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식민지 네. 시대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맥주 공장이 설립되게 된 것도 내수 시장이 성장한 것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겠지만 이 당시에 일제가 동남아를 비롯한 만주 지역으로 계속해서 군사적인 확장을 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예. 일종의 군수 지원 품목의 하나로서 맥주를 공급하자는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내 맥주 공장이 2군데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일본 맥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가장 큰 맥주 회사가
조선 맥주를 설립하게 되고요. 음. 소와 기린 맥주,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일본 맥주 브랜드랑 비슷한 예. 그 노태가 됐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동양 맥주를 설립하게 돼서 공교롭게도 1933년이라고 하는 같은 해에 국내 최초의 맥주 공장 두 군데가 함께 설립이 되게 되는 셈이죠. 좀 열받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조선 맥주, 동양 맥주가 1933년에 설립이 됐고, 그러면 정말 우리 자본에 의해서 국산 맥주라고 할 수 있는 맥주는 언제 탄생을 합니까?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 두 개의 공장이 자체적으로 이제 브랜드도 만들고 하면서 맥주를 계속해서 생산을 했고요. 예. 그 뭐 우리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당연하게도 국내 맥주 공장이 설립되니까 수입으로 맥주를 소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원활하게 국내에서도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미 군정에 의해서 이들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1952년이 되면 그 두 개의 공장, 두 개의 맥주 회사를 민간 자본에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예. 일제가 남기고 간 그 자산이라고 해서 적산이라는 이름으로 예. 여러 가지 그 산업시설이라든지 기업체가 국내의 민간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맥주 회사 역시 동양 맥주와 조선 맥주 역시 국내 민간 자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맥주의 양대 회사 체제가 시작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거슬러서 최근에 저희가 많이 즐길 수 있는 크래프트 비어 이제 양조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곳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간 그 195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의 맥주의 역사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짝 다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크래프트 맥주, 오늘날 현재의 맥주로 시간을 저희가 확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자면 예.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더 렌땡 브루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가님, 상표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더 렌땡 하나를- 브루잉. 네, 렌땡 브루잉인데 이곳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카이스트에 유학을 왔었던 유학생인 프레데릭 씨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 예. 설립을 하신 양조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 들어오셔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한 석사 학위까지 취득을 하셨는데 예. 또 국내에 와 계신 가운데 로맨스가 싹 텄는지 우리나라 여성분과 결혼을 하셔서 예. 아예 대전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양조하시는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스스로도 밝히신 것처럼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수제 맥주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러한 야망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 대전이라고 하는 곳이 저희가 한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큰 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하는 맥주의 이름에는 빅필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게 또 그 뜻이었군요. 예. 네, 양조장이 위치하고 있는 정림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뭐 정림동의 이름을 따서 페일 에일이라는 그 술을 양조한다든지 또 본인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주로 양조되던 세종이라고 하는 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예. 그러한 세종을 우리나라의 그 토착적인 그 느낌하고 잘 조화를 시켜서 맥주를 양조하는 등 저희가 그 대전에 한번 가본다면 한 번쯤 들러서 대전의 느낌이 담겨있는 맥주는 이런 거구나 예. 하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작가님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기 가봤는데요. 그러셨습니까? 예, 전 프랑스 분인 줄 몰랐어요. 호주나 미국 분인 줄 알았고 갔더니 네. 그분이 저한테 네. 한화 이글스 팬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대전 사람입니다. 예, 제가 축구 팬이라고 했더니 막 네. 나가라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전에 갈 네. 일 있으시면 청취자분들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국 맥주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2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호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